인데요. 음. 그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또 사연이네요. 그러네요. 불안이. 신지 작가님 마음속에 불안이는 뭐 서열 어느 정도 돼요? 불안이는 어렸을 때는 더 그 순위가 높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한 3, 4위? 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높네요. 저는 막 34위 정도 될 줄 알았어요. 3, 4위라니. 34위나 될 정도로 앞에 33개의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신나는 아이들 한 33명쯤 있는 줄 알았는데. 스머프 말처럼. 네. 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조금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불안할 때도 있는데요. 불안할 때는 이제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룰지에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불안해지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라. 네, 그러면은 진짜 현명한 답이다 이거. 네, 그렇죠. 몸을 움직이고 그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네. 불안이 이렇게 사그라들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글 쓰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다음 책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네. 이런 것이라던가 이런 불안이 밀려오면 그 뭐 불안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봤자 뭐 합니까? 그냥 그때 책 읽고 글 쓰고 운동하고 뭔가 몸을 움직이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다. 그러네요. 그 불안이라는 뭉치의 그 실 한올을 계속 잡고 뿌리까지 갈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이 뭐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것으로 인한 성취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생각을 더 맞아요. 깊이 뿌리를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피폐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끊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오늘 테이블 손님도 불안한 게 불안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는 고민이 고민인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더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걸 딱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행동을 전환하는 거라고 심리학 책에서 배웠거든요. 뭐든 책으로 배우는. 책으로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할 때 뭐 샤워를 한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하는 행동 네. 전환을 하면 어차피 뇌의 자극이 다른 자극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생각은 그만하고 지금 하고 있는 눈앞의 일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자꾸 배웠대. 뭐 제가 이론가는 아니니까. 네. 네.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상습적으로 찾아오는 불안은 찾아온다기보다 뭐 안에 있는 거겠죠. 다 여기 있어라고 하는 불안은 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고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아까 라일리 얘기도 하셨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라일리 얘기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10대 때 이제 워낙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뭐 대형 사고들을 많이 접했던 거예요. 우리가 좀 비슷한 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뭐 삼풍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막 워낙 많이 있어서 그때 뭔가가 이렇게 저에게 영향이 좀 많이 끼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고 훅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뭔가 이동 자체가. 그 영화에서도 소심이나 그 불안의 역할이 사실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도 사실 필요한 감정이잖아요. 아니면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다른데 주의를 다 팔려가지고 있으면은 위험에 대비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런 걱정이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좀 주변을 살피면서 다가올 위험에도 대처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도 불안의 역할은 어쨌든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서 현재에 뭘 해야 될지 계속 대비하게 만드는 역할이기도 해서 그런 감정들도 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에 뭐 몇 %는 다 기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에서 넘어질 것 같은 상상을 하면서 조심하면 내가 안 넘어질 수 있으니까 기우이긴 하나 예방책이기도 하다. 예방책이기도 하다. 네. 그러나 불안에게 마음의 지분을 너무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 라일리가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불안이는 태생적으로 지분을 많이 가질 수는 없네요. 맞아요. 필요하긴 하나. 맞아요. 모든 걸 줄 수는 없는 아이. 네, 불안이를 계속 이렇게 안마의자에 앉혀야 돼요.
불안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네. 불안함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음. 그것까지 너무 억누르려고 하진 말고 네. 대신 그 불안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방식이나 방법으로 대처할지만 각자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네요. 신지 작가님하고 얘기 좀 하다 보면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의 정체가 네, 지금 영화 영화에서 소개에서 갑자기 심리학으로 또 심리학은 항상 우리가 좀 건너와서. 건드리는 부분이긴 하죠. 품고 갈 수밖에 아, 그쵸. 없잖아요. 네. 에세이를 얘기를 하려면. 이런 건 그럼 갑자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인데 저는 사랑을 시작했는데 이 사랑이 끝날까 봐 불안해요. 이런 데 상담을 한 거예요. 누가? 네. 신지 작가님께. 네. 사랑은 불안감을 동반할 수 있잖아요. 너무 그쵸. 좋은데 이 사랑을 따라가도 될까? 내가 다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해서 사랑을 못 하겠어요. 이런 상담이 들어온다. 그게 사실 그 마음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랑은 언젠가 끝날 거야.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이러면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쓰고 싶은 좋아하는 감정을 안 쓰고 있으면 그게 더 멀리 크게 봤을 때는 내 지금 현재를 계속 놓쳐버리는 일이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마구마구 사랑하셔라. 와,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엄청나게 좋은 답을 주시네요. 이런 거는요. 저는 왜 이러시죠, 저한테? 아침에 나올 때마다 지각할까 봐 불안해요.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지각할까 봐 불안해요. 어떡하죠? 20분 일찍 일어나서 그 쓸데없이 시간 맞추려고 대중교통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20분 일찍 일어나서 20분 일찍 오는 버스나 전철을 타라. 그러면은 그 현장에 도착해서 여유롭게 좀 숨을 돌리면서 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이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내가 이렇게 달콤한 거 계속 먹으면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너무 불안해요. 근데 먹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오기 때문에 네. 단 걸 얻으려면 유산소 운동 1시간 추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1시간 다 치워도 되겠다는 느낌이 지금 굉장히 들지만. 저를 시험대에 올려두시고. 네, 와, 훈련된 것 같아요. 신지 작가님. 여기서 음악을 듣고 그러면 우리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이 분께 어떤 책을 처방해 주실 수 있을지 신지 작가님 따라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의 포비아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얹을 책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웃지 마시고요. 불안한 분께 처방하는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서입니다. 야, 오늘은 1차적이죠? 1차적이지만 딱이다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동경하는 책이기도 하고. 맞아요. 일단 멋지잖아요. 제목과 그 표지가 아주 멋지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낭독하고 가져온 그 책은 배수아 소설가님 번역하신 봄날의 네. 책 버전인데요. 또 문학동네에서 나온 버전도 있고요. 네.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일단 이 책 소개부터 드리면 페소아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포르투갈의 대표 시인이고 국민 작가로 추앙받는 네. 시인인데 아마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 이 제목의 시선집으로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고 네. 페소아가 쓴 이제 480여 편의 단상 일기들로 네.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 480여 편의 단상 그 일기들을 다 읽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아는 느낌이 들까요? 근데 페소아를 얘기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페소아가 썼지만 페소아가 쓰지 않은 이 책. 그쵸. 그렇죠. 페소아를 설명할 때 제일 대표적인 수식이 그 이명, 헤테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명을 많이 쓴 작가인데 평생 동안 70여 개의 이명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필명하고는 달리 네. 필명은 그냥 내가 본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좀 활동명처럼 그쵸. 지어낸 것이라면 이명은 페소아의 이명은 정말 다른 자 그래서 마치 소설가가 내 소설 속 주인공을 창조하듯이 여러 개의 다른 자를 만들어서 네. 그 자 각각이 작품 활동을 하게 한 걸로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이름이 뭐였죠? 베르나르요? 그분도 베르나르. 좋아하지만 네. 이 책도 페르난도 페소아. 아니 이게 되게 어려워요. 포르투갈 이름이어서요. 거기 다 써 있는데 뭐가 어려웠어요? 베르나르두 소아레스. 다 이제 이 이명의 네. 이 책을 쓴. 그래서 사실 이게 페소아가 썼을까
하지만 이 이명인 작가가 쓰기도 했으니까 패소아의 많은 부분에 자아가 담겨 있는 이명 중에 하나라고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또 사실 없는 자서전이라고 이 책이 불리는 게 패소아가 썼지만 이 소아레스가 썼기 때문에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책입니다. 아니, 결국 그 사람이 썼잖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 사실 다른 타인이 볼 때는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자아로 쓰게 되면 맞아요. 전혀 다른 내용이 또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고은 작가님이 네. 지금껏 쓴 고은 작가님의 소설 속 주인공들 각각을 내세워서 매번 다른 작품 활동을 하신다면 아. 그런 거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모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의 매혹이면서 위험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게 만약에 한 작가가 자신의 소설 속의 인물을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재미에 빠져서 나중에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원래 나로 못 돌아오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맨 마지막에는 배수아 작가님의 이제 옴기니의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패소아가 작품 활동을 한 게 네. 사실 어떤 문학적인 기교나 내가 창작 활동을 위한 기술로 쓴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 매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점점 여기에 빠져든 것처럼 네.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도 패소아 작품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인 건 맞잖아요. 이 각각에게 다 생애도 다른 생애를 부여하고 네. 뭐 태어나고 죽은 그런 연도부터 해서 가족 관계, 뭐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같은 게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작품들을 썼다는 게 네. 세상에 없는 방식이고 그렇죠. 그래서 패소아를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따라하려도 따라할 수도 없는. 네, 그렇지만 따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작가님도 쓰실 수 있잖아요. 불타는 작품의 주인공이 산문집을 쓰는 거예요. 못 태어나와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못 태어나올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너무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아는 소설가 작가님들이 다 내 소설 속 주인공 한두 명을 내세워서 산문집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긴 한 것 네, 같아요. 독자로서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고 그게 너무 부담되신다면 어떻게 그 여러 명이 모이셔서 내 소설 속 엔솔로지로? 네, 엔솔로지로 하나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작가들 다 못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책만 내고 제2, 제3, 제4의 네, 패소가 그 돼서 다른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책의 입장에선 굉장히 또 매혹적인 스토리이긴 네. 하네요. 근데 현대판 패소아 작업으로 한번 누군가 해주시면 좋겠다. 고은 작가님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요. 절 보내고 싶으신 거구나. 돌아올까 해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이 어떤 느낌일지 그러면 바로 책의 한 부분을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보면 더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사실 그래서 이 책에는 특별한 뭐 글의 제목이 있다기보다 단상들이 여러 개 묶여 있는데 또 날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낭독 듣고 갈게요. 나는 인생이 집과 같다고 본다. 명부로부터 올라온 우편마차가 나를 데리러 오기까지 그 안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집이다. 마차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것은 알지 못한다.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이 집은 감옥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인간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집은 사교 모임의 장소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안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익숙하고 마음 편한 장소로 느끼지도 않는다. 어떤 자들은 방에 틀어박혀서 게으르게 빈둥대며 잠을 자는 것도 아니면서 침대에 누워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다. 어떤 자들은 살롱에 나와서 분주하게 떠들어댄다. 그들 모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놓아두면 그만이다. 살롱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음악 소리가 내 귀를 기분 좋게 파고든다. 나는 문 옆에 앉아 바깥 풍경을, 그 색채와 소리를 감상하기 위해 눈과 귀를 열어둔다. 나는 홀로 앉아 느린 곡조의 선율을 입속으로 불분명하게 흥얼거린다. 이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 스스로가 작곡한 노래다.
우리 모두에게 저녁은 다가올 것이다. 우편마차는 도착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산들바람을 마음껏 즐긴다. 그리고 산들바람을 즐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영혼도 마음껏 즐긴다. 나는 더 캐묻지 않는다. 나는 애쓰지 않는다. 내가 지금 여행자의 책에 써넣는 것이 언젠가 다른 이들에 의해 읽히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의 휴식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무도 이것을 읽지 않거나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 김필의 히얼위아 들려드렸습니다. 페르난도 페소아의 책 불안에서에 담긴 글 텍스트 1 1930년 3월 9일 중에서 이렇게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접하니까 또 그냥 눈으로 읽을 때랑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니까요. 저는 이 북카페 하면서 낭독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즐기시는 게 느껴져요. 집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후룩 정말 읽게 되고, 근데 낭독할 때 이 새로운 감정이 또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래서 낭독회 같은 걸 하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낭독회라는 게 예전에는 낭독회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청중으로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접하게 될 세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요 정도만 생각했다면, 저도 이제 북카페에서 낭독을 몇 차례 한 이후에는 낭독회에 앉아서 낭독을 하는 사람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스스로도 너무 즐거울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낭독회 할 때 독자분들에게도 한 문단씩 이게 차례차례 읽는 경우도 있고, 혹은 좋았던 부분을 각자 낭독해 보자, 이런 것도 네.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앉아 있기만 하지 않고 맞아요. 같이 참여하면은 낭독하는 즐거움을 직접 또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그날 어떤 밤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서로 포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참 너무 아름다운 경험인 거죠.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네. 자, 우리 둘만 지금 뭔가 이 낭독의 즐거움에 또 푹 빠져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카페인님들도 네. 정말 많이 몰입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낭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에서는 어떤 텍스트예요? 낭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일단 이 80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 갑자기 분량을 얘기하시다니. 그래서 한 번에 뭔가 욕심내서 읽을 수는 절대 없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책은 곁에 두고, 왜냐하면 누군가의 단상을 모아놓은 책의 좋은 점은 어느 페이지를 펼쳐서 읽어도 맞아요. 네, 그날의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듯이 읽으시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영양제 말고 뭘로 할까요? 초콜릿. 네. 뭔가 조금 더 진짜 꺼내 먹어요네요. 예,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 침대 맡이나 거실 한편에 두시고 네. 그때그때 생각날 때 펴서 눈으로도 읽어보시고, 또 어떤 날은 낭독으로도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이 그 처음 엮이게 된 방식, 이 책이 된 방식, 이것도 좀 되게 드라마 같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 페소아의 헤테로님 얘기를 잔뜩 했는데, 이 책이 사실 페소아가 이제 고향의 리스본에서 죽은 후에 네. 전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그의 방에 갔을 때 27,000매에 이르는 27,000매입니다, 작가님. 야, 상상도 안 돼요. 27,000매에 이르는 원고지나 근데 원고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되게 공책이나 편지지도 있지만 전단지 뒷면, 네. 자주 가던 카페 메모지, 이런 거에 이제 휘갈겨 쓴 메모나 단상들이 다 모았을 때 27,000매 넘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근데 페소아가 생전에 무명이었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는, 교류하는 또 그 문인들 외에는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고, 단 한 권의 시집을 내고 이제 그 사후에 알려진 작가인데, 이 27,000매에 달하는 그 원고 중에서 페소아 자신이 불안해서라고 봉투에 써둔 그 원고 뭉치는 네. 아주 커다란 대형 봉투로 5개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한 380편 정도가 됐다고 네. 하고, 나중에 사후에 이제 페소아 연구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원고 뭉치나
뭐 메모 더미에서 불안해서에 쓰려고 했을 것만 같은 것들을 더 추려내서 이제 묶어낸 게 그쵸. 지금 우리가 보는 버전의 불안해서인데 이게 한 4, 50년 후에 이제 리스본에서 발간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뭐 폐소화가 정확하게 나의 의도에 따라 정리해 둔 게 아니니까 네. 뭐 발행인이나 또 번역자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읽어주신 부분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건데 네. 읽어주신 부분 굉장히 매혹적인 상상 같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도. 이런 비유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명부, 이 어두울 명의 마을 부자인데 죽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는 그 마을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장소가 이 삶이라면 네. 이게 되게 비유가 재밌잖아요. 그쵸. 누군가는 살롱에서 떠들고 있고 외향인인가 봐요. 네. 그리고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있고 좀 네. 게으른 사람 혹은 네. 지루한 게 많은 사람. 앞에 우리 감정들에 대한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것도 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이 그쵸. 방의 비유에서 봤을 때 각자 다른 것 같고 작가님은 어디쯤에 있으실 것 같으세요? 살롱에 있으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저녁은 다가올 것이다. 우편마차는 도착할 것이다. 이 지점을 왜 자꾸만 제가 곱씹게 됐냐면 불안이잖아요, 오늘. 혹시 이게 일반적인데 나만 우편마차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편마차가 그냥 왔는데 놓쳐. 어머. 놓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또 불안감이 있어서 아마 전전긍긍 이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산들바람을 마음껏 즐긴다 쪽이네요. 이것도 좋아요. 그 밑에 줄도 좋아요. 나에게 주어진 영혼도 마음껏 즐긴다. 영혼을 즐긴다는 표현은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오는 표현 같아요. 왜냐면 영혼은 지켜야만 하는 뭐 약간 이런 건데 나에게 주어진 영혼을 즐긴다? 이건 네. 정말 새로운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단상이나 일기 묶어놓은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누군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페이지를 보게 되든 결국 나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기분도 있어서 이 책 후기 같은 것도 보면 막 정말 그 영혼의 짝꿍을 찾은 것 같은 분들이 정말 이런 책을 만나게 돼서 너무 나와 비슷한 면을 가진 작가를 알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800매 이르니까요. 800페이지에 이르니까요. 네. 어디에서든 나의 한 조각을 발견하실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자, 카페인님들 어느 부분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낭독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인가요? 네, 사실 이 두꺼운 책에서 이 벽돌 책에서 낭독할 부분 두 군데를 가지고 온다는 게 어렵네요. 이번에야말로 쉽지 않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 바로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텍스트 279 1931년 12월 16일 오늘 사무실에 배달원이던 그가 영영 고향으로 떠났다. 이곳 인간 집단의 한 부분으로 여겨왔고 따라서 나 자신의 일부, 내 세계의 일부이기도 했던 그가 오늘 우리를 떠났다. 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작별 인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와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나는 그를 껴안았다. 그러자 그는 수줍게 마주 안았다. 내 마음의 뜨거운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솟구칠 것 같았으나 나는 억지로 꾹 참았다.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속했던 것들은 비록 그것이 순전한 우연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시선에 들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일부로 남는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갈리시아의 고향 마을로 떠나버린 것은 나에게는 단순한 사무실의 배달원만은 아니었다. 내 삶의 실체를 이루는 일부, 눈에 보이는 내 존재의 한 부분이었다. 오늘 나는 줄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다. 사무실의 배달원이 떠났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중단되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중단되어 버린다. 한때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하여 우리가 존재를 목격한 것들은 사라짐과 함께 우리의 내부에서 거두어진다. 사무실의 배달원이 떠났다. 더욱 둔해지고 몇 년이나 더 늙고 더욱 흉해진 채로 나는 높다란 작업대 앞으로 가앉는다. 그리고 어제 하던 장부 정리를 계속한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불분명한 비극이 자꾸만 내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 나는 기계적으로 하지만 실수하지 않고 숫자를 적어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나를 통제해야 한다. 나는 오직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부지런한 게으름에 갇힌 나는 스스로의 노예가 될 수 있을 뿐이니까. 사무실의 배달원이 떠났다. 그렇다. 내일이나 아니면 그 어느 미래의 날, 죽음과 떠남의 종소리가 소리 없이 울려 퍼질 때 나 또한 더 이상 이곳에, 이 자리에 없는 그 누군가가 될 것이다. 낡은 등사기처럼 층계참 아래 서랍 속으로 처박힐 것이다. 그렇다. 내일이나 아니면 운명이 권능의 말을 선언하는 어느 날, 내 안에서 나를 사칭하던 것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나는 알지 못한다. 오늘 일어난 비극은 누군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 느껴질 만큼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다. 신이여, 사무실의 배달원이 우리를 떠났다. 페르난도 페소아의 책 불안에서에 담긴 글 텍스트 279, 1931년 12월 16일 중 한 부분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이별에 대해서도 이렇게 풀어놓을 수가 있구나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쵸. 너무나 섬세한, 저는 일기를 이렇게 쓰지 않아서 일기의 네, 표준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약간 이게? 시인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이 반복되는 네. 사무실의 배달원이 떠났다. 이 구성도 그렇고 이 앞에 나오는 문장처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속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일부로 남는다.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 같아도 그것이 다 우리의 일부로 남는다고 말하는 것과 또 이렇게 느낀 바를 문장으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 시인의 방식은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읽었던 글이에요. 와, 지금 저는 신지 작가님이 언급해 주신 그 지점으로도 몇 줄 아래에 보면 오늘 나는 줄어들었다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거 너무 마음을 후벼 파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사실 여기서 뭐 이 불안에서의 이 등장하는 자아, 이 단상을 쓴 자아가 이 제목 때문에 네. 좀 불안이나 비탄이나 이런 것들에만 좀 집중한 것처럼 보이는 일면도 있는데, 저는 또 전체 텍스트를 읽고 보면은 이 사람은 삶을 되게 사랑하는 방식을 또 그쵸. 알고 있고 그것을 문장으로 잘 옮긴 사람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곳곳에서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이걸 활용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너가 내일 나오지 않으면 난 줄어들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내 삶의 일부가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약간 북카페 우리 유행어처럼 뭐만 얘기하면 오늘 나는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혹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거두어진다. 누가 걷어가는 거죠. 누군가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내 안에 다른 것도 함께 걷어간다. 이 책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에 우리의 무리하는 시인들의 김소연 시인님의 추천사가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이 봄날의 책 버전의 불안의 서에는. 근데 그 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글도 저 오늘 낭독은 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하면 꼭 그 앞부분에 등장하는 우리 무리하는 시인의 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그 불안에 떨고 있었던 테이블 손님에게 이 책을 권한 이유는 이 소연 시인님의 문장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다고 뭐 불안이 해소되거나 내가 불안을 더 이해하게 되고 불안을 해석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없이 나약할 권리, 끝없이 불안할 권리,
권태로울 권리와 공허할 권리, 그리하여 질 나쁜 인간의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질 좋은 고독을 향유할 권리를 얻어낸 쾌락이었다. 이것이 이 책을 읽은 감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와. 되게 좋은 거예요. 뭐 불안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다루고 잘 이해하고 그런 네. 것보다 마음껏 불안할 권리, 그게 인간에게 있다. 또라고 얘기해 주는 이 대목이 되게 좋았습니다.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자를 내주고 불안에게. 맞아요. 불안에게 안마의자 아까 안마의자. 그러네요. 그러게. 심지어 안마의자. 안마의자를 주고 또 우리가 불안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단상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것도 또 독서의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페르난도 페소아 이름만 딱 들어도 하면서 이렇게 심쿵하는 느낌을 받는 거 아마 오늘 시간 통해서도 많은 카페인 분들이 왜 그랬는지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거 사실 1쇄 나왔을 때 네. 멋져 보여서 샀거든요. 저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 입소문으로 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제가 들춰봤더니 2014년 버전의 이제 1쇄였는데 네. 이 제목과 그 표지가 주는 느낌, 그리고 페소아에 대한 어떤 환상 그런 것으로 샀는데 읽으면서 더 좋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내 삶의 불안을 위한 안마의자 하나 들여놓으시라. 네. 이 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침대맡에 두시고 어. 조금씩 초콜릿 꺼내 먹듯이 네. 혹은 차 한 잔씩 홀짝거리듯이 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에서 만나봤습니다. 이제 카페인 분들이 남겨주신 에세이도 열어볼 시간이에요. 카페인님들 요즘에 신지 작가님이 쓰세요 이걸 자꾸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왜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에? 너무 믿고 있었나 봐요. 그 믿음에 부합해서 네, 이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말머리 테이블로 하셔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북카페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혹시나 나의 이름까지 뭐 필명이든 실명이든 이름까지 거론되길 바라신다면 이제는 그 글을 올려주실 때 내용에다가 이름을 함께 제목과 이름을 함께 올려주셔야만 합니다. 네. 저희 개인 정보 때문에 저희가 그 사용자 이름을 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름까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별철이 되어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페인 하별경님의 에세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나의 헌책방. 그래서 헌책방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가진 못하고 책장을 뒤적여 아주 오래된 책을 찾았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깨소금과 옥덜매. 박범신 작가가 쓰셨답니다. 제가 산 날 서명도 해놨네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아빠 고마워요 라고 써놨네요.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가시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버스를 기다리던 제 앞에 자전거를 멈추더니 외투 속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지폐 한 장을 쓱 내미셨어요. 그건 지금의 5만 원과 같은 5천 원짜리 지폐였답니다. 엉겁결에 받긴 했지만 고맙다는 인사도 할 사이 없이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저 멀리 가버렸고 저는 때마침 온 버스를 탔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나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답니다. 아버지께 받은 5천 원짜리 지폐는 책 읽기를 좋아하던 제가 서점이라는 곳을 갈 수 있게 한 입장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입장권은 지금까지 유효하여 어느 서점이건 마음 놓고 입장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고른 책이 박범신 작가님의 깨소금과 옥덜매입니다. 죽은 개가 많아 별명이 깨소금이 된 아이와
얼굴이 좀 못생겨 옥덜매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의 유쾌한 얘기죠. 그때 제 얼굴에도 깨소금 같은 죽은 깨가 만발했던 때라 책 제목에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돈내산의 시효인 저 책을 저의 책장에서 찾았습니다. 헌책방은 못 갔지만 추억여행은 제대로 했네요. 몇 년 전 박범신 작가의 사인도 받았답니다. 작가님이 책의 상태를 보더니 이거 내 책 맞나? 하셔서 웃었네요. 책이 다를까 싼 포장지 책꺼풀의 분홍 하트가 이 책을 좋아했던 제 마음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인생의 페달을 밟기 힘들 때면 자전거를 힘차게 구르며 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 카페인님의 에세이 나의 헌책방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네요. 저 이 표현 너무 좋았어요. 그때 받은 5,000원짜리 지폐가 책 읽기를 좋아하던 그 소녀에게 서점이라는 곳을 갈 수 있게 한 입장권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그 입장권이 평생 유효해서 지금도 서점을 마음 놓고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와, 아버지의 이 자전거를 타고 쿨하게 멀어지시던 아버지의 그쵸. 뒷모습과 그 지폐, 맞아요. 입장권. 네. 지금의 5만 원 정도 되는 그 규모의 네. 5,000원을 이제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딱 이제 받고 그걸 서점으로 가는 입장권으로 삼은 건 사실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태도이기도 해요. 맞아요. 다른 입장권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냥 5만 원을 주시고 가신 거잖아요. 네. 그것이 무엇을 위한 입장권이 되는가는 사실 오. 소화하기 나름인데 그렇네요. 오락실 평생 입장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평생 뭐 떡볶이, 분식집 입장권이 될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근데 사실 서점. 무엇이 되었어도 좋았을 거예요. 그 네, 사람만을 위한 이제 또 비밀스러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초콜릿처럼 맞아요. 그런 효과가 되긴 했겠지만 그게 또 우리 카페인님께는 이 하별경님께는 서점 입장권이 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북카페 청취자로, 애청자로 들어주시는 또 사람이 어른이 되셨고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오, 따숩게 읽었어요. 맞아요.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얘기 드리는데 북카페는 사실 서점을 가시지 않아도 그쵸. 오실 수 있는 그런 부담을 혹시 느끼실까 봐. 입장권 없습니다. 네, 서점과 담을 쌓은 분도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시기도 해요. 네, 저희는 좋으니까 여기 그냥. 울타리도 없고 입장권도 네. 없고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맞아요. 즐기시다 가시면 되는. 네, 바로바로 적용하시는 우리 신지 작가님. 네, 혹여나 부담 느끼고 떠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얼른 바지가랑이 덧붙이는 잡았어요. 어디 바지가랑이 가세요라고. 잡고. 맞아요. 근데 참 이 박범신 작가님이 이 책 포장지 보시고 이거 내 거 맞나 했던 그 그러니까요. 마음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모든 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장면이 그려지는 문장들이었어요. 이 만약에 하별경님이 계속 글을 쓰신다면 그리고 계속 읽으신다면 네. 어떤 포인트에 좀 이렇게 딱 꽂혀서 읽으실 건가요? 신지 제가요? 작가님은 어떤 매력을 발견하셨기에? 저는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거를 주시고 멀어지는 그 과정도 진짜 머릿속에 그려졌고요. 네. 이 박범 작가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 이 상황도 그려져서 이 어떤 상황을 묘사해 내시는 그걸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이 표현력에 집중해서 읽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하별경님의 매력인 겁니다. 네. 글쓰기 매력. 이런 매력 저희 계속 보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1시간 또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다음 주까지요? 네. 잘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요.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죠. 내가 줄어들었어요. 네, 이렇게요? 그런 느낌으로. 줄어든 만큼 다시 금요일에 와서 채워놓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기다리라니요? 이런 느낌 표정이 아주 압권이었는데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지 작가님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 제임스의 Don't Forget About Me 들려드리면서 북카페 영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